여러분,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잘 안 모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금전운을 위해 1년에 조용히 챙기는 날이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 하나를 대부분이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지요. 바로 오늘 6월 24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6월 말에 평범한 하루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날은 1년 중에서도 복과 돈복이 동시에 결정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옛날 부잣집에서는 대대로 이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자손에게 꼭 물려주셨지요. 그래서 그 집안은 대대로 곳간이 비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운을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지혜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무심코 하신 행동 하나로 1년 내내 들어오던 돈복이 통째로 새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속하고 계실 수 있지요.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잘 안 모이셨다면 바로 이런 날들을 놓쳐오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6월 24일 이날의 비밀을 전부 풀어드릴게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단 하나만 해도 1년 돈복이 폭발하는 비법, 그리고 꼭 챙기셔야 할 것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6월 24일이 1년 금전운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날을 부처님 오신 날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옛 어르신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 날을 1년 중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는 날, 그래서 1년 중 가장 큰 풍수 길일로 보셨죠. 그러니 종교가 있으신 분은 본인의 신앙대로, 종교가 없으신 분도 누구나 이 돈의 흐름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이날 등불을 환하게 밝히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등불 하나하나가 1년 내내 어둡게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환하게 비춰준다고 보셨기 때문이지요. 빛이 닿는 자리에는 어둠이 사라지듯 이날 좋은 기운으로 마음을 밝혀두시면 그 빛이 1년 내내 돈복이 들어오는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날은 단 하루의 효과만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는 6월 24일을 위해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하시고 24일 당일에 가장 중요한 행동들을 챙기시고 그 이후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셨지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하루를 단 하루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월 24일을 제대로 보내시려면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6월 24일 당일이 오기 전에 미리 챙겨 두셔야 할 3가지인데요. 진짜 부잣집에서는 이 며칠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단 하루에 큰 기운을 100% 받으시려면 그 며칠 전부터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아래 3가지는 24일을 앞두고 꼭 한 번씩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리 챙기셔야 할 것은 집안에 묵은 짐가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옷장 깊숙이 1년 넘게 손도 안 댄 옷, 서랍 속에 쌓여있는 영수증과 종이뭉치, 베란다 구석에 쌓여있는 빈 상자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오는 24일은 새 기운이 집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묵은 짐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던 좋은 기운이 그 자리를 못 찾고 그냥 돌아가 버리지요. 한꺼번에 다 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24일 전까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리해 두시면 그 빈자리로 1년 돈복이 정확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챙기셔야 할 것은 마음속 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서운함, 가족 사이에 풀지 못한 묵은 다툼,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미움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옛 어르신들은 마음이 곧 그 사람의 곡간이라고 하셨지요. 마음이 어두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24일 이날이 오기 전에 깊이 묻어둔 감정 한 가지만이라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마음속으로 풀어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정리 하나가 1년 금전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부잣집에서 대대로 지키시던 비법인데요. 바로 현관이나 거실에 황금색 코끼리상을 미리 하나 들여두시는 것입니다. 황금색 코끼리는 풍수에서 코로 재물을 빨아들이는 동물로 손꼽혀 왔지요. 24일을 앞두고 자리를 잡아두시면 이후에 돈복과 밀려 들어오는 큰 기운을 그대로 빨아들여 1년 내내 곡간으로 옮겨주는 것이지요. 크기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손바닥만 한 코끼리상 하나, 현관의 코가 집 밖을 향하게 두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월 24일 당일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4가지인데요.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만 잘못하셔도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해 두신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지요. 가장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입에 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거나 가족과 큰 소리로 다투는 일, 운전 중에 짜증 섞인 말을 내뱉으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오는 24일은 그날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1년 내내 우리 집 기운으로 자리 잡는 날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이날 입에서 나간 거친 말 한마디는 1년 동안 들어오던 돈복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린다고요. 그러니 이날만큼은 속에서 화가 올라오셔도 잠깐 숨을 고르시고 부드러운 말로 바꿔보세요. 그 한 번의 참음이 1년 금전 흐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일입니다. 집에서 키우시던 작은 화분을 신경 안 쓰고 시들게 두시거나 길에서 본 작은 생명을 험하게 대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6월 24일을 살아있는 모든 것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로 보지요. 그런데 이날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친 기운이 그대로 본인의 재물운에 돌아옵니다. 옛 부잣집에서는 이날 마당에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뽑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지요. 그러니 이날만큼은 작은 생명 하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인데요. 바로 음식을 남기거나 함부로 버리는 일입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못 드시고 절반쯤 남겨버리시거나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한꺼번에 버리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6월 24일에 음식을 버리시는 행위는 풍수에서 본인의 곡간을 본인 손으로 부수는 일과 똑같다고 봅니다. 옛 어르신들이 밥풀 한 톨을 흘려보내는 것은 돈 한 푼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도
다 이런 이유이지요. 이날만큼은 식사량을 평소보다 살짝 적게 차리시고 차린 것은 끝까지 정성껏 다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1년 돈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막힙니다. 어쩌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인색하게 굴거나 작은 친절조차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부탁한 작은 일에 짜증을 내시거나 카페에서 잔돈 받기 귀찮다고 신경질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오는 24일은 베푸는 만큼 그대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이날의 인색함은 1년의 가난이라고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이날만큼은 작은 부탁이라도 흔쾌히 작은 친절이라도 미루지 마시고 베푸세요. 아주 작은 배청이 1년 동안 들어올 큰 돈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 오늘 영상에서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비법인데요. 진짜 단 하나만 하셔도 1년 돈복이 폭발한다는 부잣집에서 대대로 자손에게만 조용히 물려주신 비법입니다. 이 비법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이 충분하실 것이죠. 그 비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6월 24일 당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라고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울 만큼 효과가 큰 비법이지요. 옛 부잣집에서는 이날 일부러 길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든 작은 호의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1년 재물운을 결정한다고 보셨기 때문이지요. 꼭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풍수에서는 이날 흘러나간 친절이 사람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봅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면 그 기운이 세상을 크게 한 바퀴 돌아 몇 배로 커져서 본인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이날만큼은 일부러 모르는 사람을 챙기셨던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드린다거나 아주 작은 돈이어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도움을 주시거나 무거운 짐을 든 분께 문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보답을 절대 바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 뭔가 돌아오겠지 하시는 순간 그 기운이 그 자리에서 끊겨버릴 수 있지요. 오는 24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친절 하나 베풀어 보세요. 본인은 잊으셔도 그 기운은 절대 잊지 않고 1년 내내 본인에게 돈복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작은 비법 하나를 평생 챙기시는 분들인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6월 24일 당일에 꼭 챙기시면 1년 돈복이 확 트이는 행동과 물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결 하나에 이것들까지 더해 주시면 진짜 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오는 24일에 마음 가는 것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행동은 작은 종이에 하반기 소원 한 줄을 적어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일입니다. 새해 첫날에 소원 적으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풍수에서 중요한 날은 오는 6월 24일이지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가기 직전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 그 순간이 1년 금전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종이에 적힌 글자는 입으로 말한 말보다 10배는 힘이 세다고요.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장 잔고 얼마 만들기 이렇게 딱 한 줄만 적으시고 그 종이를 곱게 접어 지갑 안쪽에 넣어 두세요. 매일 지갑을 여실 때마다 그 소원이 본인의 금전운과 대운을 그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옵니다. 두 번째로 챙기실 행동은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일입니다. 거창한 선물을 보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직접 찾아뵙기 어려우시면 안부 인사라도 정성껏 건네보세요. 풍수에서는 감사라는 마음이 흘러나갈 때 그 빈자리로 더 큰 복이 채워 들어온다고 봅니다. 옛 부잣집에서는 이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지요. 그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란다고요. 부모님과 은인은 바로 내 재물운의 뿌리에 해당하니 이날 한 번의 따뜻한 안부가 1년 내내 돈복의 줄기를 굵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잣집의 금전운 비방인데요. 바로 빨간 복주머니 안에 동전 한 잎이나 작은 빨간 단추를 하나 넣어 집안 동쪽 창가에 두시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풍수에서 들어오는 복을 꽉 묶어두는 색으로 손꼽혀 왔지요. 거기에 동그란 동전이나 단추는 돈이 끊임없이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쪽 창가일까요? 동쪽은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 그러니까 새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이지요. 그곳에 오는 24일 당일에 복주머니를 두시면 그날부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의 기운을 받아 1년 내내 곳간을 채워줍니다. 시장에서 작은 복주머니 하나 사두시면 충분하니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기시면 좋은 것은 이날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담백한 나물 한 끼와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하지요. 자극적인 양념 없이 슴슴하게 무친 나물 두세 가지와 흰쌀밥,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한 잔, 이렇게 깨끗하고 정갈한 한 끼가 그날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몸 안에 차곡차곡 자리 잡게 해줍니다. 옛 부잣집에서는 이날만큼은 일부러 화려한 상차림을 피하시고 정갈한 한 그릇으로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날 한 끼는 욕심내지 마시고 조용하고 단정하게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1년 재물운이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월 24일 당일만 챙기시고 그 뒤로는 그냥 잊어버리시는데요. 사실 진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24일 그 하루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날 시작된 좋은 흐름을 1년 내내 끊기지 않게 이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4일 이후에 꼭 챙기셔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24일에 자리 잡으신 풍수소품을 1년 동안 그대로 두시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관의 황금색 코끼리상, 그리고 동쪽 창가에 빨간 복주머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청소하시다가 자리를 옮기시거나 며칠 보다가 실증 나서 치워버리시면 그 흐름이 그 자리에서 뚝 끊겨버립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한 번 자리 잡은 풍수는 1년은 가만히 두어야 그 자리가 진짜 본인 자리가 된다고요. 먼지가 쌓이면 그 자리에서 닦아주시고 자리는 절대 옮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 챙기실 일은 오는 24일에 한 작은 친절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날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신 친절 하나가 1년 돈복의 첫 단추였다면 그 단추가 풀리지 않게 한 달에 한 번씩만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이 작은 반복이 1년 내내 본인의 금전 흐름을 굵게 키워갑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위해서 이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집안에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을 걸어두시는 일입니다. 해바라기는 풍수에서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황금빛,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돈복을 그대로 상징하지요. 그림 한 점이 매일 같은 자리에서 황금빛 기운을 내뿜으니 본인이 잠시 잊으셔도 그 그림이 1년 내내 돈복을 불러 모아줍니다. 큰 그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액자 하나면 충분하니 6월 24일 무렵에 하나 들이셔서 1년 그대로 두어보세요. 그 자리가 곧 본인의 곳간이 됩니다. 오는 24일, 이 단 하루가 1년 돈복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올해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 아래쪽 보시면 제가 6월 24일에 꼭 챙기시면 좋을 풍수 소품들을 유튜브 쇼핑란에 직접 골라서 태그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황금색 코끼리상, 빨간 복주머니, 해바라기 그림은 물론이고 동전꾸러미나 황동그릇 같은 부잣집에서 대대로 쓰시던 것들까지 풍수상 가장 좋은 것들로만 모아두었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돈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모든 분께 공통으로 적용되는 풍수이지만 본인의 사주에 따라 재물운과 대운의 모양은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본인만의 금전 흐름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큰 운을 타고 가시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6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주를 함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도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또 채널에서는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옛 어르신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내가 가진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 돈복이 2배로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지요. 커피 한 잔의 값으로 멤버십 가입 한번 하는 것은 더 크게 재물운이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6월 24일 좋은 기운 단단히 쌓고 1년 돈 키워갑니다. 이 한 문장 꼭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1년 금전운을 부르는 언어의 풍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주방에 이것을 둡니다. 돈복 쏟아지는 주방 풍수 비법입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시작점은 바로 주방입니다. 의외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방법과 주방에 두면 금전운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절대 놓으면 안 되는 물건까지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자되는 풍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원하시는 소망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주방은 가정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주방의 기운이 집 전체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주방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두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물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막을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 물은 생명과 재물을 뜻하는데 반대로 불은 물과 상반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에서 물과 불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방의 균형을 유지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은 물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 어떤 물건을 두어야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첫 번째는 쌀통입니다. 여러분은 쌀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쌀통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쌀통을 사용하지 않고 쌀을 사서 쌀포대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그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면 현재 여러분의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쌀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주식이자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쌀이 곧 돈이었고 쌀이 많으면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쌀통은 이런 쌀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곧 풍요와 번영을 뜻합니다. 또한 쌀통에 쌀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 집에 재물이 가득 찬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돈으로 여겨지는 쌀을 보관하는 쌀통은 곧 금고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한다면 가정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재물운이 상승하여 재산을 점점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쌀을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쌀통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특히 더 좋은 것은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쌀통입니다. 바로 토의 기운을 지닌 항아리로 된 쌀통인데요. 주방의 에너지는 집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가진 흙 항아리를 쌀통으로 사용하면 주방의 기운이 더욱 안정되고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이는 곧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항아리 쌀통에 사용되는 흙은 대지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품고 있어 토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숨을 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습도를 조절해주고 곰팡이나 벌레로부터 쌀을 보호해주어 별다른 관리 없이 쌀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로 된 쌀통은 꼭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무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는데 토의 기운을 지닌 쌀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기운이 쌀이 가진 토의 기운을 빼앗아 결국 가정의 재물운을 약하게 만들어 집안의 재물복을 가져다 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목과 토의 기운이 충돌하게 되면 에너지가 불균형해져 주방 전체의 기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는 곧 집안의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을 가진 나무로 된 쌀통이 아니라 흙의 기운을 가진 항아리 쌀통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고의 역할을 하는 쌀통을 주방에서 꼭 두어야 할 위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현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는 것처럼 금고의 역할을 하는 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방의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 않도록 두시는 게 좋은데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쌀통을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물이 많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항아리 쌀통을 두게 되면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의 흐름이 상승하고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지면은 쌀통이 비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쌀을 채울 때는
가득 채우거나 절반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고, 이는 내 집에 좋은 기운이 순환하고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쌀통에 흙의 기운이 좋은 것처럼 그릇도 도자기 재질을 사용하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그릇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 주방의 에너지를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도자기 그릇은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며, 이는 풍수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재물운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두 번째는 칼꽂이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방에서 칼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칼은 주방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운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칼은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지닌 물건으로 운의 기운과 살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와 절단의 의미를 지니며 사용하는 방법과 배치에 따라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가 시집올 때 부엌칼을 가져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칼을 집 대문 위에 걸어두어 악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운기가 매우 강한 칼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면 날카로운 기운이 주방 전체에 퍼져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주방의 기운이 나빠지면 결국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운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의 기운이 강한 칼을 잘 관리하셔야 재물운의 기운이 좋아져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수 있고 건강운 또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싱크대 수납장에 칼꽂이가 있지만 사용하기 번거로워서 혹은 칼의 크기나 개수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칼을 그릇 건조대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재물운이 끊기고 건강운도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칼은 반드시 칼꽂이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칼꽂이가 있지만 칼을 보관할 때 꼭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날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칼날이 노출되는 칼꽂이를 사용하게 되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칼날이 완전히 가려지는 칼꽂이를 선택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칼꽂이가 필요하시다면 칼날이 완전히 숨겨지는지 확인하시고 운의 기운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는 칼의 물기를 닦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칼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녹이 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주방의 기운을 흐트러뜨려 재물운과 건강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날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져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안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녹슨 칼은 운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주방에 계속 두면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녹슨 칼을 계속 사용하면 주방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집안의 운을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녹슨 칼일수록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무당이 귀신이나 혼을 불러들이는 굿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녹슨 칼이 집에 있으면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오기에 주방에 두지 않는 것이 좋고, 오래된 칼은 깨끗이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방에 녹슨 칼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을 초대하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집에 불러들이고 싶은 분은 없겠죠. 그러니 칼에 녹이 슬었다면 바로 교체하고 깨끗한 새 칼로 주방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칼은 집안에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주방의 에너지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면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까지 불러들여 돈복이 상승하고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세 번째는 꿀입니다. 여러분은 꿀을 자주 드시나요? 요즘은 주방에 꿀이 하나쯤은 꼭 있을 정도로 흔해졌는데 풍수에서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음식입니다. 꿀은 고대부터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식품으로 여겨졌는데 황금색 빛을 띠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풍요와 번영을 뜻합니다. 이런 꿀을 주방에 잘 보관하게 되면 집안의 재물운을 높여주고 운이 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은 음기가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먹으면 꿀을 잘 보관하게 된다면 주방의 음기를 중화시켜 주어 재물운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용기에 담긴 꿀은 그 황금빛을 더욱 빛나게 하여 시각적으로도 주방을 화사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꿀을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나 인공적인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꿀을 고르는 것이 좋고 탁한 색을 띠는 꿀보다 맑고 투명한 빛을 가진 꿀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보관할 때는 주방에 반드시 두어야 할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곳에 두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눈높이 정도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두시면 되는데요. 꿀을 찬장 안쪽이나 상단 수납장 등에 두면 실용적이면서도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습기가 많거나 열이 강한 장소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고 꿀통이 완전히 비지 않도록 꿀을 몇 스푼이라도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을 적절히 잘 활용해 보신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가정의 기운이 점점 나아지고 재물운과 건강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방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승시켜주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집안의 금전운을 모두 끊어버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주방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가족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방에 두면 불운이 찾아오는 절대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재물운이 트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방에 이것은 절대 두지 마세요. 첫 번째는 약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약이 놓여져 있나요? 풍수에서 약이나 약봉지를 식탁 위에 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방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공간이죠. 하지만 약은 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탁 위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계속 생길 수 있고 가족들의 건강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이나 약봉지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높은 선반 또는 천장 안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방에 좋은 기운을 지키고 나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전단지와 쿠폰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중심이자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두는 물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방 냉장고에
전단지나 쿠폰을 붙여두는 것은 풍수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는 주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기운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인데요. 바깥의 에너지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집안의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는 식재료를 보관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냉장고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전단지나 쿠폰을 붙이지 않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주방의 분위기와 집안 기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방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진 그릇과 식기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이 나간 그릇을 계속 사용하면 있던 복도 달아난다는 말이 있죠. 주방을 보면은 종종 이 나간 그릇이나 금이 간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진 그릇들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 그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깨진 그릇은 불안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 기운이 주방에 머물면서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되면 주방의 기운을 망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일이 풀리지 않게 만듭니다. 주방은 가정의 심장과 같은 공간으로 여기에서 흐르는 기운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깨진 그릇이 주방에 계속 있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가족 간의 불안이나 불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이는 곧 집안의 건강과 금전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깨졌거나 금이 간 그릇과 물건들은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교체하면 주방의 기운이 안정되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요리를 하는 공간인 주방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방은 이미 음기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쓰레기통을 두면 더러운 에너지가 주방 전체에 퍼져 부정적인 기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죽고 버려진 기운이 가득 모여 있는 곳으로 이러한 에너지가 주방에 머물게 되면 집안의 금전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방에 쓰레기통을 꼭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은 더러운 기운이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주방에 음기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만약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게 되면 주방의 기운을 망가지게 하고 쓰레기통이 가진 음기가 나와 나쁜 에너지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만큼 더러운 기운이 주방에 오래 머물게 되는데요.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내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주변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주방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하세요. 셋째는 쓰레기통의 위치는 구석이 좋습니다. 주방에 쓰레기통을 두게 된다면 중심이 되는 곳이나 눈에 잘 띄는 곳보다는 구석진 곳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통의 더러운 기운이 주방 전체에 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나 주방 찬장 안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이 좋고, 가능한 주방의 음기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을 관리할 때는 주변에 공기청정기를 두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어 주방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깨끗하지 않은 행주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방은 청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행주와 수세미를 그대로 사용하면 주방이 지저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데요. 이는 주방의 청결을 더럽히고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빠지게 되면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도 함께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행주와 수세미 등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래 사용했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내 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방의 청결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번째는 주방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방은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곰팡이와 악취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청결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주방의 음기가 커져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주방 싱크대가 자주 막히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배수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기름기나 음식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배수구를 깨끗하게 하고 물기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배수구가 막히지 않고 물이 잘 흘러가도록 관리하여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잘 흐르면 집안의 기운 또한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니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신경 쓰고 관리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운이 트이고 대운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과 행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분명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행운과 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